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일부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마지막 케이스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플랩을 굉장히 많이 열어야 되는 거고, 플랩을 프리하게 디벨로핑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여서 원하는 본 그래프트를 하였습니다. 자, 텐션 브레이킹 수초와 멤브레인 홀딩 수초를 통해서 이러한 본 그래프트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의문은 어차피 이렇게 봉합을 할 것 같으면 인지전을 긋지 않고 파스 원칙, GBR의 원칙을 지키는 시술을 한다고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터널 테크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팅 스크루를 사용해서 원하는 본 그래프트를 하였고 픽스처를 원하는 사이트에 넣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했던 터널 테크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스텝 인시전 약 3mm, 4mm 정도의 버티컬 인시전을 넣고 여기서 터널을 만들고 서브 페리오스티알 스페이스를 디벨로핑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스페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릴리징 인시전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텐팅 폴 역할을 하는 텐팅 스크루를 넣는 게 중요한데 이 텐팅 스크루를 넣는 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인데 절개 없이 텐팅 스크루를 점막 위에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페리오스템 아래로 위치시켜서 결국은 버티컬 스텝 인시전만 남고 이 모든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개 없이 스크루를 고정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스페이스에 텐팅 폴을 넣기로 결정을 하고 약 한 8mm 원하는 만큼 혹은 10mm의 스크루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원하는 스페이스가 한 6mm다 5mm다 하면은 5, 6mm 정도 공간을 띄울 수 있게 저렇게 텐팅 스크루를 넣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크루 키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스크루 헤드를 플랫 밑으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스크루가 이러한 터널 테크닉에 맞게 만든 스크루가 아니기 때문에 헤드 부분이 사실 그 조금 콘케이브 하면 쏙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약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 판막을 스크루 헤드 위로 올려버리면은 저렇게 스크루가 쏙 들어가게 되고 저 부분은 수처가 없이 운드가 바로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제가 드로잉을 해봤는데 스크루 밑에 부분이 약간 콘케이브 하면은 들어가면서 바로 그냥 플랫 밑으로 저절로 썸머지 되지 않을까, 이런 디자인의 스크루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넣어야 되는데 저 터널을 통해서 멤브레인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트리밍을 하고 터널에다가 멤브레인을 넣은 다음에 물론 텐팅 스크루 위쪽으로 멤브레인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본 그래프트를 하면 됩니다. 뭐 선호하시는 본 크래프트 머티리얼이 있다고 하면은 10인치 타입으로 넣어버리면 더 쉽게 빨리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지 사이즈 파티클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야 볼륨 증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사용하고, 바이오스는 10인치 타입이 큰 라지 파티클 사이즈가 없어서 조금씩 에딩해서 넣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운드 디스턴스 염려가 거의 없겠죠. 버티컬 인시전 했던 곳만, 스텝 인시전 했던 곳만 한 두세 번을 수처를 해주면 되는 거고,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생겨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전통적인 GBR 방법과 동일한 위치의 결과를
이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 전에는 만약에 했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했었을 것이고 환자가 조금 더 많이 불편했었을 것이고 또한 서지컬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아마 컸을 것 텐데 터널 테크닉으로 똑같이 결과를 얻으면은 서지컬 컴플리케이션, 운드 디센스에 대한 리스크도 적고 환자의 불편감도 적고 술자 의사 모두 편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터널 테크닉을 이제 제가 많이 했는데 자, 과거에 했던 GBR 테크닉, 지금 뭐 과거하고 또 전통적인 방법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했던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방법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운드 클로저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멤브레인 홀딩 수처, 그 다음 텐션 브레이킹 수처, 그걸 어떻게 제가 활용하는지 그 케이스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버티컬이 굉장히 로스가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트리트먼트 플랜, 그 당시만 해도 CT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웠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 차이가 나죠. 수직으로 최소 한 4, 5mm 이상 되는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여서 저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페이스가 콜랩시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운도를 프라이머리 클로저 할 수가 있다면은 저런 결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이분도 한 7, 8년 되는데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잘 쓰고 계십니다. 자, 그때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원치윤 원장은 저런 테크닉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시는 고텍스 TR 멤브레인을 사용했지만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도 똑같습니다. 순서는 저렇게 합니다. 플랩을 디벨로핑하고 텐션 프리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멤브레인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본 그래프들을 하고 수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수처를 어떻게 해서 그 텐션 없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진에서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버티컬, 레터럴 오그멘테이션 했던 양이 거의 한 1cm 정도 되는 거니까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방법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술자 선생님들이 많은 좋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러한 모디파이드 호리젠탈 매트리스 수처, 즉 저는 소위 말하는 텐션 브레이킹 수처, 멤브레인 홀딩 수처, 그 테리 의사가 말했던 서스펜디드 익스터널 인터널 수처를 통해서 이제 원하면은 조금 성가시고 귀찮고 섬세하게 해야 되지만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 크리스탈 인시전을 넣을 때 미드 크리스탈에 넣지 말고 오그멘테이션 하는 양을 감안해서 약간 버칼 쪽으로 치우쳐서 인시전을 넣어야 나중에 그 절개선이 중앙 부분에 위치해서 수처하기 좋다라는 것을 팁으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텍스 멤브레인이 없을 때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TR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수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GBR을 할 수도 있습니다. TR 멤브레인의 단점은 사실 운드 디센스가 조금은 스티프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은 잘하지만은 운드가 조금 잘 벌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수처하는 기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얻었고, 자, 미니멈 인베이시브 테크닉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파스라는 원칙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리는 터널 테크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니멈 인베이시브 테크닉의 하나로서 이제 또 딤플 수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서스펜디드 익스터널 인터널 수처 방법은 사실 수처가 조금 쉽지 않죠. 이제 플랩을 많이 열어야 되고 플랩 밑에 쪽에서 서브 페리오스티알로 수처를 왔다 갔다 하려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딤플 수처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괄 쪽에서 시작해서 크레스트를 지나서 버칼로 옵니다. 그리고 버칼 쪽에서 원하는 곳에서
점막을 관통을 하고 나왔던 곳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컨드 사이트로 다시 링구알에서 들어가고 버티컬로 박활 쪽으로 나온 다음에 서스펜디드 익스터널 인터널 수처랑 똑같이 링구알 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조개 같이 딤플이 버칼 쪽에 생기는데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사실 수처하기가 플랩을 많이 열어서 플랩 밑으로 페리오스티움 하방으로 수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미니멈 인베이시브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고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터널 테크닉이라는 그 미니멈 인베이시브 테크닉을 생각을 하게 된 공기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본크래프트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어려운 케이스도 다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위에 거의 본이 없고 연조직이 거의 그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위쪽에만 남아있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챌린징한 케이스고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접하다가 연조직을 미리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참 수술이 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서칭하는 도중에 독일에서 셀프 인플레이팅 티슈 익스펜더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한국에 도입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위에 거의 본이 없는 케이스를 이제 버티컬 GBR을 티슈 익스펜더를 통해서, 즉 소프트 티슈를 먼저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터널 테크닉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오스메드 셀프 인플레이팅 티슈 익스펜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작은 일종의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한 8배 정도 볼륨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연조직이 확대가 되면은, 연조직이 없어서 연조직 열개 때문에 사실 GBR이 어렵다고 하면 연조직이 충분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뭐 수술이 버티컬 본 그래프트가 쉬워지겠죠. 사실 티슈 익스펜더는 구강 아감염외과 영역과 성형외과 영역에서 이미 전부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바깥에서 계속 뭔가 인퓨전을 셀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독일에서 나오는 셀프 인플레이팅 티슈 익스펜더는 삼투압을 통해서 스스로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2010년에 독일에 가서 이제 이것을 경험을 하였고, 한국에 도입해서 여러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스메드 셀프 인플레이팅 티슈 익스펜더입니다. 이게 익스펜션 전, 익스펜션 후 사이즈를 통해서 서지컬 플래닝을 하게 됐고, 이 케이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볼륨 차이를 확실히 느끼고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상악은 뭐 조금 쉽게 하려고 본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보초를 하였고, 인플레이팅 티슈, 셀프 인플레이팅 티슈 익스펜더 비포 애프터를 플래닝을 하였고, 자, 수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슈 익스펜더를 넣기 위해서 작은 절개의 인시선을 넣습니다. 그리고 티슈 익스펜더를 넣습니다. 그리고 익스펜더가 커지면은 익스펜더를 빼고 그날 바로 본크래프트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절개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연조직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터널 테크닉을 통해서 본크래프트를 하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고, 자, 왼쪽도 동일하게 그렇게 시술을 하였고, 볼륨이 익스펜드 된 다음에 그리고 수술을 하는 사진입니다. 뭐 보시면은, 자, 이거 정말 쉽게 본크래프트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오스메드 셀프 인플레이팅 티슈 익스펜더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제품을 갖다가 공급할 수가 없어서 이 제품을 더 이상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법 자체는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비록 오스메드 셀프 인플레이팅 티슈 익스펜더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터널 테크닉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셀프 임플란팅 티슈 익스팬더 없이 터널 테크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절개 인시전을 넣고 터널링을 하고 텐팅 스크루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고정을 하고, 자, 적절한 방법으로 스크루를 갖다가 플랩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만들어진 스페이스에 멤브레인을 넣고 본크래프트를 하고 수처를 하고, 그러면은 수처가 아주 간단하고 운드 디스턴스에 대한 염려가 없이, 자, 저렇게 되고 운드가 절대 10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은 조금 그 스크루 헤드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스크루 헤드가 노출됐을 때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스크루를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나가 쓸 게 아니라 여러 개 쓰는 것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터널 테크닉으로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이분도 거의 에이펙스까지 본이 다 녹아가지고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었던 케이스죠. 여기서 모든 케이스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상악도 굉장히 심한 본 디펙트가 와서 셀프 인플레이팅 티슈 익스팬더도 사용하였고 터널 테크닉도 사용하여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터널 테크닉으로 또 다른 케이스를 한 것입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스크루가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크루를 여러 개를 넣기 때문에 하나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본크래프트 매트리얼이 운드 디스턴스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본크래프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낮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악 같은 경우에는 멘탈 러브를 조심을 해야 되고, 브라인드 테크닉이니까 상악은 스텐슨 덕트 같은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결과를 얻었던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사진만 쭉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기법을 사용했는데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 터널 안쪽에 이렇게 머리가 큰 스크루를 미리 넣어놓고 바깥쪽에서 드라이버로 고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넓은 머리가 큰 스크루를 넣어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과 메이킹을 할 수 있으니까 마치 티타늄 메쉬를 사용했을 때 같은 효과를 얻고, 그렇게 되고 본크래프트들만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고, 이러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로잉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스크루 제거하고 열었을 때 원하는 양질의 임플란트를 심기 좋은 뼈가 나와서 이제 임플란트를 웰락 임플란트 잘 심었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은 정말 터널 테크닉으로도 저렇게 많은 뼈를 갖다가 쉽게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치부의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응용한 방법인데, 터널 테크닉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미니멈 인베이시브 테크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크리스탈 인시전을 좀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본크래프트를 다하고 부가적으로 옆으로 스텝 인시전을 통해서 넣어서 본크래프트를 같이 하고 텐팅 스크루를 넣었던 케이스입니다. 즉 크리스탈 인시전만 넣고 버티컬 인시전을 피하고 광범위한 플랩을 디벨롭 안 하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터널 테크닉의 장점은 쉽고 프레딕티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서지컬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배를 안전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제가 키포인트로 스트레스 브레이킹 수처 테크닉, 멤브레인 홀딩 수처 테크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칙, 파스 원칙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미니멀 인베이시브 테크닉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시술하고 있는 터널 테크닉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